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폭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법무장관 때부터 여론관리와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는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를 확보했고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특검 대상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한동훈의 연성 쿠데타는 댓글 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 댓글 수사로 특검을 받아야 하는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폭로에는 주목할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여론조성팀에서 콘텐츠를 배포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뜻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에 이들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수의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운영된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간판으로 내건 어떤 채널이 우선 의심됩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 등이 동영상 제목입니다. 한 장관을 띄우고 야당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게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채널이 아니며 개인의 SNS 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해당 채널을 만든 사람의 블로그에는 작년 3월과 7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목한 한동훈 홍보 채널로 의심되는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딴 채널입니다. 160개의 한동훈 홍보 동영상이 있는 이 채널에는 작년 6월 2일자로 김의겸은 안경 쓴 양아치, 가짜 뉴스의 화신으로 등극했다는 쇼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쇼츠에는 장 최고위원이 김의겸 의원을 비난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에게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날이 이 쇼츠가 업로드된 6월 2일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한 장관 홍보 유튜브 채널들과 함께 활동했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성팀 혹은 댓글팀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만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홍보 유튜브 채널과 여론조성팀의 관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간 자금,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제 당 대표 위치에서 특검을 받느냐, 사인으로 특검을 받느냐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교섭단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쇄빙선이 교섭단체 요건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몸살이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깨트리고 싶은 전사들이
최빙선앞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야권 192석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22대 총선을 확실한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공언한 대로 야권의 파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완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족쇄가 뛰고 싶은, 일하고 싶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사명은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입니다. 역사는 독재 종식에 광범위한 연합전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2대 국회가 윤석열 독재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다당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연합전선을 만드는 제도적 조건입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들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교섭단체 20석, 그렇죠? 이 전체 의석의 6.7%쯤 됩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전체 의석수가 734석, 734석의 5%. 혈액, 혈당, 혈압, 혈중 중성 지수, 콜레스테롤. 지금 독일이 의석수가 교섭단체 요건 의석수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5%. 대한민국 의석수 기준으로 하면은 15석, 5%면 대한민국 15석. 독일이 가장 엄격한 조건입니다. 프랑스는 577석, 우리보다 277석이 많은데 15석입니다. 우리보다 적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2.6%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6.7%고, 그다음에 전체 의석수가 338명인 캐나다, 우리보다 38명 많은 캐나다가 12석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높지 않나요? 일본은 2석입니다. 2석. 2명만 이상 넘으면 회파라고 해서 교섭단체를 인정해줘요. 미국, 영국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엄격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하고 도저히 안 맞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으로 설정한 유일한 근거가 박정희 유신입니다. 유신 정권은 비상국무회의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에서 20석으로 높였습니다. 의회 정치를 고사시킨 유신의 그림자는 22대 국회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이것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교섭단체 이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16대부터 계산해 보니까 16번 발의했더라고 이미. 이 보시면 10석, 10석, 뭐 10석 해서 10석이 적당하다 이렇게 발의된 게 6번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4석이 적당하다, 5석이 적당하다, 15석이 적당하다 등등 해서 16번이 발의됐습니다. 근데 거대 양당의 이기심 때문에 이게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가 유신의 이불을 당겨왔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려면 국회를 덮고 있는 유신의 이불부터 치워야 합니다. 국회가
다당제의 틀을 만들어 연합정치로 독재를 물리치는 것이 국민을 가장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22대 국회의 최대 사명인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 이번에는 교섭단체 완화를 꼭 실현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섭단체 완화는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고 정치 선진화의 첩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22대 국회가 심판을 제대로 끝까지 하기 위해 교섭단체 완화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